안녕하세요. 이 채식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단백질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건분들은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지겹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고요. 요즘에 계속 듣고 있어요. 탄수화물과 지방편은 따로 했는데 이 단백질 편은 안 했으니까 단백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동물성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하는지, 식물성 식품으로는 근육질 몸매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처럼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질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죠.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한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이 체내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2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8가지는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어린이나 스트레스 받는 노인의 경우에는 히스티딘을 추가해서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보통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 단백질은 고기랑 콩에만 들어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 단백질은 대부분의 야채도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야채나 곡물의 그램당 단백질 함량이 고기보다 적을 뿐이죠.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들도 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콩류가 있고요. 그리고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콩은 흡수가 더 잘 되고 단백질을 비롯한 좋은 영양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가 있죠. 아스파라거스, 버섯, 브로콜리, 콩나물 등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들이죠. 이 통풍은 단백질 과도한 섭취로 퓨린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몸에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병인데, 이 시금치, 버섯, 아스파라거스를 통풍 환자 식단에서 제외시키길 권장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죠. 이 재료들 말고도 씨앗류, 견과류의 단백질 함량이 더 많은데 호박씨, 피넛버터, 햄프시드, 아몬드, 치아씨드 등 단백질이 넘치는 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비건으로 살아도 단백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건분들에게 단백질은 어디서 얻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 주세요.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면,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고기를 먹어야 충분히 단백질 섭취할 수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반 사람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이 체중이 80kg이면 단백질 64g만 하루에 섭취하시면 되시고요. 한 끼에 20g 좀 넘게 드시면 됩니다.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이 엘리트 선수들, 역도 선수, 보디빌더 같은 운동 선수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이 체중 1kg당 1.6에서 1.8g을 권장하고요. 선수와 지도자에 따라 그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엘리트 선수라고 할지라도 저 정도 양은 비건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근데 단백질의 양 말고 질에 관해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질이 좋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은 질이 좋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주장하는데, 저는 이 질이 나쁘다는 표현이 악의적으로 만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진짜로 아미노산 결합이 몸에 쓰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든가, 아미노산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 질이 나쁘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야채나 곡물이 드물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의 질이 나쁘다고 다소 이상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육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질이 좋다고 하는 건데, 이 채식을 할 때도 땅콩버터와 통밀을 같이 먹거나 현미밥과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섞어서 먹으면 서로 모자란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 먹으면 단백질 질이 좋아진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이 식물성 단백질이 질이 나쁘다는 표현은 고기를 팔아먹으려는 아주 악의적인 상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 중에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게 있는데 바로 퀴노아입니다. 유엔 산하식량농업기구에서 인정한 완전 식품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식물성 단백질로는 근육을 만들기가 힘들고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잘 생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런 얘기 할 때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유천 단백질이 근육을 생성하는 데 가장 좋다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이 보통 우유에서 얻어지는 유청 단백질은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 합성을 높이고 근육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 키울 때 유청 단백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류신은 물론 육류, 계란, 우유, 치즈, 참치 등에 많긴 하지만 대두, 검정콩 같은 콩류에도 풍부하고요. 특히 발효된 콩에는 류신의 발효 전보다 3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박씨, 대마씨, 아마씨 같은 씨앗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고기에서 얻는 유천 단백질이 최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최상의 유청 단백질은 지금 저희가 먹는 공장식으로 곡물을 먹고 자란 소가 아니라
복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천연 상태의 풀을 섭취하는 유기농 소의 우유에서 얻어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공장식 축사는 없어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해지는데 근육 좀 천천히 커지면 어떻습니까? 근력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단백질도 단백질이지만 근육의 글루코겐 보충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운동 후 근육의 글루코겐이 재저장되는 비율은 1시간에 5%이고요. 완전히 저장되려면 최소 20시간이 걸립니다. 운동 직후에는 근육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많고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하는 상태입니다. 인슐린에 민감해진 상태에서 글루코겐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되도록 운동 직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50에서 100g을 섭취하고 그리고 2시간에서 4시간마다 100g의 당질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게 권장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찾을 게 아니라 탄수화물 보충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20g 정도씩 나눠서 여러 번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심지어 여러 연구에서도 고강도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는 일반적인 식이로도 충분히 보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고단백 하시는데 단백질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 편에서 단백질 분해시 나오는 질소 부산물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했었죠. 이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많이 형성되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 기능을 하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이게 반복되면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고단백 식이를 하는 이 역도선수와 보디빌더들이 운동을 그만두고도 계속 고단백 식이를 했을 때 신장병에 걸렸다는 보고는 별로 없었다고 해요. 신장에 이미 문제가 있다면 고단백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이 외에도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요산이 생기는데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요산이 쌓여서 통풍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소변으로 배출시켜야 할 성분의 양을 증가시키고 또 이를 위해 몸의 수분을 끌어오게 돼서 갈증과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간도 단백질이 많아지면 하는 일이 많아져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입냄새의 원인도 되고 식이섬유 없이 섭취 시에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90%나 높다고 하죠. 역시 아무리 몸에 좋아도 뭐든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